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 35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중견 제조업체 격리부에서 일하고 있고 제 월급은 세후 230만 원입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자 집안 출신도 아닙니다. 그런 제가 8년 만에 순자산 10억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얻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통장 잔고 80만 원. 8년 전 제 나이 27살 때였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2년차 사원이었던 저는 통장에 8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월급은 190만 원. 그때는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주말마다 카페 가고 옷 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회사 선배가 아파트 계약하는 걸 봤어요. 전세 3억짜리 집인데 부모님이 2억 보태주셔서 겨우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평생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을까? 이대로 살다가는 절대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소비 패턴을 처음으로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3개월치 뽑아서 엑셀에 다 정리했어요. 카페 월 12만 원, 술값 월 15만 원, 택시비 월 8만 원, 옷값 월 20만 원. 필수가 아닌 지출이 월 7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비밀 지출을 해부하라. 다음 달부터 저는 모든 지출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한 잔, 지하철비, 편의점 김밥까지 전부요. 스마트폰 앱이 아니라 손으로 직접 수첩에 썼습니다. 왜냐하면 카드 긁을 때 앱에 입력하는 것보다 집에 와서 수첩에 적으면서 하루 지출을 되돌아보는 게 더 효과적이었거든요. 첫 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쓸데없는 지출이 훨씬 많았어요. 편의점에서 그냥 산 초콜릿, 심심해서 시킨 배달음식, 기분 전환으로 산 액세서리들. 하나하나는 작았지만 모이면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출을 3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마이너스 생존 지출 집세, 식비, 교통비 같은 꼭 필요한 것. 마이너스 투자 지출 미래의 나를 위한 교육, 건강. 마이너스 낭비 지출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소비.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낭비 지출을 제로로 만들자. 회사 동기 민주가 물었습니다. 서연아, 너 요즘 안 나오네? 무슨 일 있어? 응, 돈 모으기로 했어. 에이, 우리가 얼마나 산다고. 지금 안 놀면 언제 놀아? 민주는 외국계 회사 다니면서 저보다 월급을 2배 가까이 받았지만 늘 다음 월급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도 많고 맛집도 많이 다니고 SNS에 올린 사진들은 화려했지만 정작 통장은 텅 비어 있었죠. 3개월 후 제 통장에는 처음으로 100만 원이 넘는 잔액이 찍혔습니다. 월 50만 원씩 저축한 결과였습니다.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성취감이었어요. 두 번째 비밀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라. 월급날마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월급 230만 원이 들어오면 그 즉시 다른 계좌로 12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적금, 청약저축, 주식 투자 계좌로 자동이체를 설정해뒀어요. 제 손에 남는 돈은 110만 원. 이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한다. 이게 제 규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월세 45만 원, 통신비 5만 원, 식비 40만 원, 교통비 10만 원. 여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밥 먹으러 가면 제가 제일 싼 메뉴를 시켰고 회식 2차는 꼭 빠졌습니다. 최 과장이 놀렸어요. 김대리, 너 월급 얼마 받는데 그렇게 아껴? 인생 재미없게 살지 마. 최 과장은 제 상사였고 15년 차 직장인이었습니다. 연봉은 7천만 원이 넘었죠. 하지만 최 과장은 외제차 할부금, 아파트 대출 이자,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늘 쪼들렸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마이너스 통장에 의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제 목표는 남들에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자산을 만드는 것이었으니까요. 자동이체 시스템의 장점은 명확했습니다. 돈을 남으면 저축하자가 아니라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살자로 바꾼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돈은 절대 남지 않거든요. 있으면 있는 대로 쓰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비밀 수입의 파이프라인을 늘려라. 2년 차가 되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절약해도 한계가 있다는 걸요. 월급만으로는 10년이 걸려도 3억도 모으기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퇴근 후와 주말을 이용해서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격리 업무를 하다 보니 회계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작은 상점이나 프리랜서들에게 부가세 신고나 결산 대행을 해줬습니다. 처음에는 친구 소개로 시작했어요. 동네 카페 사장님 결산을 한 건 해드리고 10만 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엔 그 사장님이 다른 사장님을 소개해 주셨고 입소문이 나면서 고객이 늘었습니다. 평일 저녁 2시간, 주말 4시간씩 투자해서 월 4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추가 수입이 생겼습니다. 이 돈은 전액 투자금으로 활용했어요. 남자친구 준혁이 걱정했습니다. 서연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쉬는 시간도 없잖아.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어? 30대 초반이 체력도 있고 배울 수 있는 시기잖아. 준혁은 IT 개발자였는데 처음에는 제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 못했어요. 데이트할 때도 저는 비싼 레스토랑 대신 집에서 요리해서 먹자고 했고 여행도 해외가 아니라 근교로 다녔으니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1년쯤 지나니까 준혁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통장 잔고가 꾸준히 늘어나는 걸 보면서 자기도 자극을 받았나 봐요. 이제는 준혁도 적극적으로 절약하고 투자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비밀 돈을 일하게 만들어라. 3년 차가 되었을 때 저는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적금, 청약저축, 주식 투자를 병행한 결과였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서적을 50권 이상 읽었고 유튜브 강의를 들었고 실제 투자자들의 블로그를 정독했습니다. 제 투자 원칙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마이너스 이해할 수 없는 것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마이너스 단기 수익보다 장기 성장을 본다. 마이너스 분산 투자한다. 마이너스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주식은 국내 우량주와 미국 S&P 500 ETF에 집중했습니다. 암호화폐나 레버리지 투자 같은 고위험 상품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제 성격상 밤에 잠을 못 잘 것 같았거든요. 부동산은 조금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5년 차에 1억 5천을 모았을 때 지방에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매입했습니다. 대출을 5천만 원 받고 월세로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갚아가는 구조였어요. 민주가 놀라워했습니다. 서연아, 너 진짜 집을 샀어? 대박이다. 나는 언제 집을 사? 민주야, 너도 할 수 있어. 지출만 줄이면 2년 안에 종잣돈 만들 수 있어. 그게 어디 쉬워? 나는 옷도 사야 되고 미용실도 가야 되고. 민주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연봉은 높아졌지만 소비도 같이 늘어서 저축은 거의 못하고 있었죠. 반면 저는 월급은 여전히 비슷했지만 자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배당금이 나오고 월세가 들어오고 주식 가치가 오르면서 복리의 힘을 실감했어요. 다섯 번째, 비밀 장기 게임으로 생각하라.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 있어? 20대, 30대는 즐겨야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친구들이 해외여행 사진 올릴 때, 명품 가방 자랑할 때, 맛집 인증샷 올릴 때 조금은 부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걸 보고 있었습니다. 제 통장 잔고가 매달 늘어나는 것, 배당금 문자가 오는 것, 월세가 입금되는 것. 이게 저한테는 더 큰 기쁨이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는 언젠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 지금 참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행복했어요. 절약하면서도 충분히 즐겼습니다. 주말에 준혁이랑 등산 가고 도서관에서 책 읽고 집에서 요리해서 먹고 넷플릭스 보고. 이런 것들은 돈이 많이 들지 않지만 충분히 즐거웠습니다. 중요한 건 가치관이었어요.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소비가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는 것. 저는 명품 가방보다 통장 잔고가 주는 안정감이 더 좋았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걱정하셨습니다. 서연아, 그래도 너무 안 쓰고 사는 거 아니냐? 젊을 때 좀 써야지. 엄마, 나 행복해. 그리고 지금 안 쓰는 게 아니라 미래에 더 크게 쓰려고 모으는 거야. 어머니는 평생 절약하며 사셨던 분이라 제 마음을 이해하셨어요. 사실 제 절약 DNA는 어머니한테서 물려받은 거였죠.
8년 후, 그리고 지금. 작년 제 나이 35살에 저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순자산 10억. 세부 내역은 이렇습니다. 마이너스 주식 및 ETF 4억. 마이너스 부동산 오피스텔 2채 5억 대출 1억 포함. 마이너스 예금 및 현금 2억. 월급은 여전히 230만 원이지만 이제는 월세 수입 100만 원, 배당금 월 평균 50만 원, 부업 수입 60만 원까지 합쳐서 월 44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여유였어요.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언제든 관둘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그만두진 않았지만 선택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힘이었어요. 최 과장은 요즘 저한테 조언을 구합니다. 김 대리, 솔직히 어떻게 한 거야? 나는 월급도 너보다 많은데 왜 맨날 빚만 늘어나지? 과장님,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쓰는 게 문제예요. 수입의 50%는 무조건 저축부터 하셔야 해요. 최 과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어. 빚도 많고. 아직 안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민주도 최근에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아, 나도 진짜 돈 모으고 싶어. 어떻게 시작하면 돼? 저는 민주에게 제가 8년 전에 했던 그 작업을 권했습니다. 지출 내역 정리부터 시작하라고요. 포기한 것들과 얻은 것들. 8년간 저는 많은 걸 포기했습니다. 명품 가방과 옷, 비싼 레스토랑 식사, 해외여행, 새 차, SNS에 자랑할 화려한 일상. 대신 얻은 것들은 이렇습니다. 마이너스 경제적 자유를 향한 확실한 길. 마이너스 선택할 수 있는 힘. 마이너스 마음의 안정. 마이너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 마이너스 같은 가치관을 가진 파트너. 돌이켜보면 제가 포기한 것들은 대부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진짜 제가 원했던 게 아니라 사회가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따라가려 했던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 제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처음 6개월이 가장 힘들어요.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저도 다 겪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특별한 재능이 없었고 고소득자도 아니었고 부모님 도움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원칙을 정하고 꾸준히 실천했을 뿐이에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당장 오늘부터 지출 기록을 시작하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걸 발견할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의미 없이 쓰고 있었는지를요. 그리고 자동이체를 설정하세요. 월급의 30%라도 좋습니다. 처음부터 50%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생각하세요. 부자가 되는 건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가면 언젠가 결승선에 도착합니다. 그 앞으로의 목표. 저는 지금도 같은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월급 230만 원으로 살고 나머지 수입은 계속 투자합니다. 5년 후 목표는 20억입니다. 그때쯤이면 배당금과 월세 수입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완전한 경제적 자유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준혁이와 결혼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혁이도 5년 동안 3억을 모았어요. 둘이 합치면 13억. 우리는 결혼식을 크게 하지 않고 신혼여행도 검소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더 투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행복을 찾았어요. 남들과 다른 길이지만 이게 우리한테는 맞는 길입니다. 마치며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다만 8년 전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꾸기로 결심했고 그 결심을 지켜왔을 뿐입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있으면 선택권이 생깁니다. 하기 싫은 일을 거절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매달 늘어나는 기쁨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은 어떤 명품 가방보다, 어떤 해외여행보다 달콤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게라도 좋습니다. 커피 한 잔 덜 마시고 택시 대신 지하철 타고 배달 음식 대신 집밥 먹어보세요. 그렇게 모은 돈을 통장에 넣어보세요. 1년 후 여러분도 놀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모을 수 있다고.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월급 230만 원으로 10억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